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8강 할 차례입니다. 사실 주역하면 좀 선입견이 아이고 좀 어렵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처음 볼 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 들어가서 조금 살피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역에 대해서 이 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역은 이게 위에 거는 이게 태양을 말해 태양을. 그다음 밑에 요게 달을 말해 달을. 이게 요게 양이고 요거는 음이고. 이 역자 하나만 알아도 주역을 다 관통할 수 있습니다. 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확장하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더 확장해서 우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주의 원리를 역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즉 우리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치, 원리,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두시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지 않을 때와 우리 마음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우주로 상징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마음을 상징한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플러스 기운도 있고 마이너스 기운도 있고 이걸 지금 음양이라 그래요. 음양. 전 세계 태극기 중에 우주의 원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라의 국기로 만들어 놓고 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일찍이 법칙, 즉 이치, 원리, 즉 도에 대해서 운행 질서에 대해서 늘 알고 살아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주 이게 작용하지 않을 때라도 이걸 음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내재하고 있다. 이걸 태극기라고 해요. 태극이라고 태극. 태극이 음양으로 되어 있구나. 음양으로. 자, 이 음양을 펼치 볼게요. 펼치면 이게 작용하네. 작용하면. 네, 이제 작용하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쉬운 거죠. 작용한다 이게. 작용하면 이게 올라갔을 때는 플러스 되고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 이 중간에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합치가 있겠죠. 이걸 세분해서 나눠서 이 지점. 그러면 뭐예요? 이게 여기는 봄이라 그러고 여기는 여름이라 그러고 여기는 가을이라 그러고 겨울이라 그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 질서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역을 공부할 때는 역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변역이라 그래요. 변역. 변한다의 소리예요. 변한다. 어떻게? 음양으로. 음양을 펼치면 여기서는 오행도 나오고 좀 더 세밀하게 펼치면 이 펼친다 말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거는 음양을 말하는데 오행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지점 이 가운데까지 합쳐서 오행이라고 해요. 좀 더 세밀하게 나누었다. 그 작용의 모습. 그러면 여기서 이건 팔계를 이야기해요. 팔계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무슨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개, 64개 막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라고. 모든 우주의 진행, 법칙, 원리,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작용, 그걸 정확하게 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변화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역을 알아놔야 되네.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여기 간역은 뭐냐면 간단하게 변한다. 간단하게. 이게 왜? 음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단순하게 이 말이에요. 오직 밤낮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한 법칙으로 변하는데, 그 다음에 불력을 아셔야 돼. 불력. 이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법칙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핵심이에요. 주역은 법칙을 이야기해요. 여기는 운행질서라고 해요. 운행질서. 이 법칙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돼. 믿고 의지하라. 이 법을 우리가 줄여서 법칙을 줄여서 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법을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운행질서, 이치, 원리. 이거만 아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도 있고. 이 주역에는 저하고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한 토막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군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종손의 장손이라서 어릴 때부터 늘 자식은 키우고 나면 다 떠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저 마누라밖에 모르고 뭐 이런 소리를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 놓으면 다 떠나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뭐 저 자식밖에 모른다 이렇게 늘 하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원치 않는다고 거절하네. 그래서 제가 길을 떠나겠다고 집을 나서는데, 그래서 왜 집을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길래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펼치기 위해서 집을 나선다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꿈이냐 해서 제가 군에 갔다 오자마자 우리 그 김해에 있는 시골을 거기에 보면 암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암자를 가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그 암자에 계신 노 스님인데 연세가 아주 많은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한테 제가 사주, 팔자 뭐 이런 걸 좀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군에를 갔다 왔으니 제 인생을 이제 펼쳐가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어느 정도 펼칠 수 있는지 좀 뭘 알아야지 설계를 한번 해서 가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에 내려오는 사주, 팔자 이런 게 궁금해서 그 스님한테 물었어요. 그 스님이 사주, 팔자 보는 걸 가르쳐주고 또 별자리를 통해서 보는 이렇게 기운, 운세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조금 배워가지고 제 사주, 팔자를 보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그냥 대통령은 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웃기게 대통령이 되려면 뭐 눈물로서 빵을 먹어봐야 된다. 즉 백성의 고통받는 심정을 알아야 된다고 집을 나간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가짠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대통령 된다는 뭐 보장이 있느냐? 이런 물어봐서 제가 옛날에 공자님도 하도 주역을 가지고 점을 많이 쳐서 뭐 주역 책이 3번이나 그 껍질을 새로 입혔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 생각이 하늘에서도 인정하면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역 책을 펴놓고 제가 점괘를 한번 치볼게요. 진짜 내가 대통령이 될 인물이냐 아닌지. 그래서 주역 점괘 치는 거는 6개 이게 효가 나오면 됩니다. 음량으로 돼 있다 했으니까 하나는 이렇게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이 2개가 6개를 만드는데, 이 6개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천부경에서 나옵니다. 천부경에 일시무실이라 하나에서 3개로 쪼개진다고. 3개로 섭상극 무진본이라 3개로 여기서 천도
하늘도 셋이 돼서 그 중에 음양을 치고 땅도 셋이 된데 그 중에 땅은 강하고 부드러운 거. 그 다음에 사람도 셋이 되는데 그 중에 인과 의. 이게 합해서 육효를 빼는 겁니다. 천지인 삼신 사상이, 이 삼재 사상이 이게 여기에서 육효를 빼는 이유가 이게 천지인입니다. 이게. 요게 6개 빼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천부경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근데 왜 천지인이 이렇게 육효를 빼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살이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걸 조금 설명하고 요 앞에 하던 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과연 하늘에서도 내가 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주역 점괘를 통해서 보여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딱 마음을 가다듬고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바르게 안내를 안 되면 안 된다고 보여줘도 괜찮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놓고 점괘를 칠 때 이렇게 음하고 양이 나오면 됩니다. 짝수하고 홀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화투 있죠, 화투. 화투를 놔놓고 이렇게 하나 쭉 뽑은 거예요. 뽑으면 이제 쭉 뽑으니까 홀수가 나왔어요. 화투가 1, 2, 3, 4, 5, 6, 7, 8, 12까지 있잖아요. 뽑으니까 홀수가 나왔어. 또 한 번 뽑으니까 또 홀수가 나왔어. 또 한 번 뽑으니까 또 홀수가 나왔어. 또 한 번 뽑으니까 또 홀수가 나오고 또 한 번 뽑으면 홀수가 나오고 이 6번을 뽑는데 다 홀수가 나왔어요. 이걸 뭐냐면 근계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주요 공부를 해보면 근계라 하늘. 이게 뭐예요? 대빵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근계에는 원형이정이 나오는데 원형이정 이 우주의 비밀이 이 사시사설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이 이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도 벌써 딱 도장을 찍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한 번만 더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역의 점괘는 마음을 내려놓고 딱 하는 거라 두 번 하면 이걸 뭐예요? 실험을 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실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건 실험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니까 하늘이 한 번 더 응답하기 바랍니다 하고 한 번을 더 했어요. 딱 한 번을 하면 안 된다는데도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데 한 번 더 하늘에서 뜻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6개를 뽑는 거예요. 뽑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짝수만 나와. 짝수만. 이게 곤이라 그랬는데 곤. 하늘과 땅을 다 똑같이 네가 물건이 될 거다 하는 걸 다 일러줬으니까 이제는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요. 근데 얼마나 이 주역 웃기는 거예요. 내가 주역 뭐 알지도 못해요. 그 당시에 뭐 주역을 알아 주역의 공자님이 그렇게 점을 치고 하더라 하는 걸 알아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대변해서 한번 보여준다고 이렇게 저는 이런 인연으로 주역책을 보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저한테 다 일러줬는데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길을 가다가 혹시 네 뜻대로 안 되면 패가 망신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것이 염려가 된다고 저희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 그 자체가 행복이지. 그 결과는 끝에 가서 나오는 거라서 그거 가지고 좌절하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쭉 하고 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행복인데 그 끝난 뒤에 결과가 어떠냐 이거는 그때는 일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염려하시는 폐가 망신하든지 중간에 뭐 좌절하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한 발 한 발을 가는 게 제 꿈을 향해서 가는 거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때 가출을 한 겁니다. 이 주역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역의 뭐 원리를 안 것도 아니고 단지 공자님이 그랬다는 걸 들고 이렇게 주역 인연이 이때 맺어졌습니다. 주역이 뭐냐? 그 주역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라지 마시라고. 여러분 마음이 늘
정지해 있을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움직일 때를 잘 보라고. 움직이면 반드시 밝은 마음도 있고 어두운 마음도 있고 똑같습니다. 이거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였지만 여러분이 늘 경험하면 밤낮 딱 이게 운행 질서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운행 질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운행 질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라 소리예요. 밤에는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 아주 간단한 운행 질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낮에는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도 어두운 마음이 있다고,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은 그대로 눈을 감으세요. 그대로. 네, 눈을 감으시라. 그러니까 밝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밝은 마음. 밝은 마음은 눈을 뜨시라고. 아주 간단해요. 세상은 오직 밤낮으로 되어 있는데 밤에는 눈을 감고 낮에는 눈을 뜨듯이 내 마음 안에도 마음이 밝은 마음도 있고 어두운 마음도 있다. 그 어두운 마음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 어두운 마음은 그냥 두라요. 그리고 밝은 마음만 사용하라. 요게 주역의 총괄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걸 막 거창하게 엄청나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제가 많은 이렇게 설명서나 이런 걸 한번 훑어봤는데 뭔 그래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왜냐하면 주역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간역이라고. 간단하다고 간단. 성인들이 왜 이 주역 책을 만들어놨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본심이 하나 있고 욕심이 하나 있어요. 자, 요 두 개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이 욕심이 작동이 되면 여러분의 본심이 이게 가라앉아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고 본심이 올라오도록 돕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다른 거는 일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네가 실생활에서 제대로 알고 하라. 요걸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주역은 주역의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뭐 서문,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용이에요. 저번 주 우리 배웠죠. 네. 우리 인간은 제일 중요한 공부가 하나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중심을 잡고 상황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중화예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부가.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용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중용 한번 해볼게요. 희노 애락지 미발이 중이요. 희노 애락지 미발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분별하지 않았을 때, 요걸 분별하지 요 자리에서 중심을 딱 잡고, 그 다음에 발이 내 생각을 일으켰을 때 개중절이라. 그때마다 딱딱 맞게 적중했다. 절도에 맞게 적중한다. 이게 적중. 딱 맞게 그때마다 여기 딱 맞게 해라 말이에요. 요 말을 잘 알아요. 딱 맞게는 뭐냐. 하나는 하늘에 딱 맞게, 하나는 땅에 딱 맞게, 하나는 사람한테 딱 맞게. 요게 저합니다. 하늘은 때를 이야기해요. 지금 할 때냐 안 할 때냐 때를 일러주고, 땅은 거기에 적합한 장소냐를 장소. 그 다음 사람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느냐. 함께 할 사람들. 이 세 가지가 천지인 세 가지가 합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원리예요.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조화를. 이게 중용의 원리. 중용은 역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큰 아웃라인을
이렇게 딱 밝혀놓은 겁니다. 이 주역은 세밀하게 64개를 통해서 상 땅마다 그 상에 맞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64개를 몰라도 그때그때 판단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게 방법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무사야, 무의야입니다. 요것만 꼭 알아놨습니다. 이때 우리 신의 마음, 즉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심. 무사야 말은 이거는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 무사야. 생각을 안 한다. 이거는 무의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거 무의야. 이 방법 간단해요. 나는 모르겠다 하면 무사야가 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내가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로 중심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중심 자리로. 그 다음에 무의하면 나는 안 한다요. 그냥 덕부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내려놓게 됩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면 내려놓게 되고, 덕부입니다 하면 내려놓게 되면 바로 여러분 중심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중심에서 조화를 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에 맞게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도록 할 줄 알아라. 근데 일반 사람들 할 줄 모르니까 점을 통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역을 가지고 점치는 것은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전체를 이롭게 하는 지극한 선, 이게 지선이라 그래요. 지극한 선, 그걸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상에서는 어떤 판단이 전체한테 이루어진지 모르겠다. 이럴 때 괴를 뽑아서 그 효에 나와 있는 설명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전체한테 이렇겠구나 하는 그런 용도로 쓰라고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괴사를 하나도 안 뽑아도 됩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고 딱 내려놓고 혹은 덕부입니다 하고 딱 내려놓고 있으면 욕심이 가라앉아요. 욕심이 가라앉으면 여러분 속에는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인의예지심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보면 다 알고, 불교로서는 뭐예요? 육바라밀이 원래 들어있어요. 그 육바라밀행이 그냥 나오면 이거 묻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육효를 뽑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육바라밀행을 하면 진짜 성인들이 육바라밀행 하라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효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 도와주려고 한 거라서 아예 이거 몰라도 된다. 하나도 몰라도 오직 여러분이 육바라밀행 하면 하느님 뜻에 딱 맞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만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교로 말하면 인의예지신을 그대로 펼치면 여기가 원한 게 바로 그거예요. 본심을 회복해서 모두가 이롭도록 하라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대인이 되어서 큰 공부를 하는 태학이라는 대학에 여러분이 대학 지도는 명덕하여 제 신민한유 지선이라 해서 지극한 선의 마지막 도달하게 하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는,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그 자리에 딱 맞게 하려고 하니 지금 내가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럴 때 이 역을 통해서 그 뜻을 보고 하라고 만들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의 욕심이 작동이 됩니다. 욕심이 작동. 이 분리가 됐다. 그러나 나와 너가 하나인 줄 알 때는 요때 뭐예요? 바라밀이 나옵니다. 바라밀행이.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와요. 육바라밀. 요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인의예지신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64개를 하나도 안 외워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거기서 의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니까 너한테 하듯이 하라 하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저도 주역이 뭐 어려운 걸 어떻게 일러줘야 되나 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지금 그 치료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감자가, 제가 공주 치료 감호소에 법문하러 매달 다니는데 편지가 왔었어요. 자기가 공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속가에 있을 때도 그 주역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역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님은 이 주역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책도 하나 사 보내주고 주역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편지를 써서 계속 일주일마다 이 주역을 편지를 써서 보내주고 그 강의 내용을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공부 잘했죠.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일부러 공부하려면 정말 어려울 건데,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게 오늘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 덕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르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는 분들 덕분에 더 자기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성숙해집니다. 저도 역시 그래요. 이거 강의해달라 하는 바람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요즘 말로 하면 처세술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딱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처세술이다. 그래서 처세술이라 생각하고 주역을 한번 보시면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구나, 이럴 때 이렇게 처세를 잘하게 돕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뭐 본심자리를 회복해서 나와 너가 둘이 아는 상태에서 해봐라 하는 이야기로 하면 훨씬 더 빨리 와닿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건계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건계를. 원형이정이라. 원형이정이라. 원형이정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제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해석을 꼭 두 가지로 하세요. 시간과 공간으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걸 시간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아시겠죠? 시간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시간으로 해석을 한번 하시고, 또 공간으로도 한번 해석하세요. 공간으로 해석할 때는 이게 뭐예요? 다 갖추어져 있다로 해석하시라고요. 원형이정이 갖추어져 있다. 이거는 상락아정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상락아정. 네. 갖추어져 있다. 갖추어져 있다. 이건 뭐예요? 지혜와 덕상을. 지혜와 덕상. 이렇게 두 가지로 늘 보시면 다 관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잠룡일 때는 물용하라. 이게 물자가 사용하지 말았습니다. 사용하지 마라. 잠룡은 이렇게 물에 잠긴 걸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을 사람이라고 해석해서 쭉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사람에서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불성이다 혹은 성품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보셔보세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직 견성하지 못했어.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깜죽대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런 해석은 좀처럼 잘 안 하지만 제가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사람으로 해석하면 아직 뭐예요? 나올 때가 안 됐다 소리잖아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혈용. 혈용은 이걸 뭐 혈용은 이게 견자도 되지만 현자로도 나온다. 나온다. 재전, 혈용 재전하면 재전. 네.
그 다음에 이견대인이라. 자, 대인 여기가 핵심이에요. 자, 이견대인이라. 제일 먼저 쉬운 쪽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지금 자기가 사람이라고 해석할게요. 사람이 이제 세상에 좀 나왔어. 제전은 이게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 세상에 나올 장소가 생겼더라도 대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롭다. 이렇게 제대로 이루려면 멘토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대인을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그러면 쉽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와서 장사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 장사 먼저 잘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만나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거는 견성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자, 네가 성품을 보고 싶었어. 자, 성품을 봤어. 그럼 먼저 성품을 본 깨달은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과정을 이야기해요. 과정. 자, 그 다음에 군자는 종일 근근한다 해서. 군자라면, 선지식이라면, 깨달은 분이라면 종일 근근한다. 근근한다면 근이 원형이정이에요. 아까 배웠죠? 그는 원형이정. 원형이정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늘 생로병사가 흘러가는 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근근. 그건 뭐예요? 깨어있다. 군자는 늘 깨어있다. 늘 깨어있어.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청약. 저녁이 되면 항상 오늘도 잘 보냈는가 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참여하고, 이런 걸 늘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근심 걱정이 없다. 하루를 늘 깨어있고, 그래도 모자라서 저녁만 되면 오늘 하루는 잘 보냈는가?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내 인연을 아주 소중히 하고 보냈는가?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못한 시간이 있으면 또 참여하고, 이렇게 마음을 쓴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걱정이 없다. 그 다음에 약재연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결심을 해서 추진하더라도 늘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잘못될 일이 없다. 이게 군자의 삶을 한 가닥 보여줍니다. 왜? 깨어 있는 삶을 늘 살고 계신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 돌아보면서 참여도 하고, 그리고 허물이 없도록 잘 살핀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을 추진한다면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할 일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드디어 비룡이 나옵니다. 비룡은 제천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준비가 됐어. 즉 하늘에서도 때가 됐다고 해준다. 이제 세상 나갈 때가 됐다. 만약에 견성을 했다면 견성해서 그 견성 속에 들어있는, 성품 속에 들어있는 육바라밀을 보고 육바라밀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하는 상태가 드디어 때가 됐다. 이때도 이견대인이다. 이 대인이 자기 속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대인이고, 바깥으로 말하면 선지식을 만나는 거, 멘토를 만나는 거,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거. 이걸 만나야지 결실을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항룡은 유해라. 이건 뭐냐면 이제 지나치게 때가 지났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욕을 부리잖아요. 한창 잘 나가다 보면 과욕을 부릴 때 있죠. 과욕을 부리면 언제든지 후회할 일이 있단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견군용.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있죠. 잠룡도 있고 혈룡도 있고 비룡도 있고. 인간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 준비가 조금 된 사람,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무리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무수. 이 수가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머리를 내. 나도 공부 꽤나 했다고 이렇게 잘난 체 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는 은퇴해서 무리소에서 여러 대중들을 보면서 나도 왕년에 한가닥 했느니라 소리 안 하면서 조용히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이렇게 봐주면, 그러면 마지막 은퇴 후에도 길하다, 마지막 인생 마무리도 끝내주게 잘할 수 있다. 이게 근계에 나오는 이야기. 근계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토탈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 근계 하나가 나머지 63개 총이에요, 총. 한꺼번에 총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근계만 알아도 63개는 몰라도 돼. 이 근계에 정확하게 해놨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나올 생각도 말라. 준비가 된 것 같아도 니를 다 돌봐줄 수 있는 인연들이, 즉 멘토나 뒤에 후원자가 없으면 해봤자 안 된다. 네가 준비를 잘했더라도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니도 내려올 줄 알아라. 지나치게 욕심 부리면 그걸로 그동안 잘해난 게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후회할 일이 온단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딱 물러났으면 여러 사람들 무리해서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하면서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고 물어보면 조용히 안내해 주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친다면 인생 역시 참으로 길하고 좋고 좋은 마무리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이 전체 아웃라인으로 해놓은 겁니다. 저 역시 이 첫째 근계가 제 인생하고 연결되죠. 저도 늘 때가 돼서 나가야 된다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는 실력도 부족하고 학교도 좋은데 못 나오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래서 좀 늦게 나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봄에 피는 개나리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들도 있지만 저는 가을에 국화를 닮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에 말하는 제대로 실력을 갖춰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83년도에 2014년 되면 한 30년 하면 그래도 크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30년 준비하고 세상에 얼굴을 내밀어야 되겠다 하고 꿈을 가꾸면서 어떤 인연이 이 주역의 인연입니다. 주역은 참 저한테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세상에 집에 나오면서 전혀 모르면서 주역의 근계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곤계로서 입을 닫게 만들고 가출을 했으니 참으로 인연이 깊죠. 이 주역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밤낮이 흘러서 봄, 여름, 가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역시 밤낮, 즉 하루하루를 잘 살아남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얼른 눈 감고 잘 자고 날이 새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게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하루하루를 잘 보낸 것. 그걸 더 압축해 볼까요?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오늘도 다시는 없는 오늘이고 여러분 만남도 다시는 없는 만남. 왜?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상황은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명심하시고서 알아두세요. 천시 하늘의 때는 부려지리라. 장소보다 못하고 때가 됐다 하더라도 장소가 더 중요하고 지리부려는 인화라. 장소가 아무리 좁더라도 사람이 화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못 이긴다. 요걸 요즘 말로 해볼게. 야, 선거 때가 됐다. 이거 때가 됐어. 나도 출마해야지. 때가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역구를 잘 선택해야 돼. 어느 지역에 나가는 게 유리한 게 있어요. 어느 출신들은 어느 지역에 나갔을 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 됐습니까? 지역을 아무리 잘 선택하더라도 나를 밀어주고 도와주는 다 힘이 뭉쳐진 사람들이 있을 때
네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역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를 만났더라도 장소가 더 중요하고 장소를 만났더라도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밀어줄 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놓치고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여서 일을 저지러가지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때로는 뭐 나라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본심에다가 물으라. 본심에 물어보면 때와 장소와 사람을 다 보도록 도와준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와 사람이 준비됐는지 보고 하시고 그 모를 때는 반드시 이견대인이라 대인 깨달은 분 선지식 눈 밝은 사람 이분한테 물어보고 점검받고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주역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